있고요. 제목은 뭐로 나와 있어요? 강호 사시가 강호 자연에서 사시 사계절 놀면서 불렀었던 노래 글의 종류는 시조. 전체적으로는 연시조입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죠. 강호의 자연에 봄이 드니 계절적 배경 미친 흥이 절로 난다. 강호의 자연에서의 봄이 되니까 어떻다? 즐겁다. 탕료 개변에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게요. 시내가에서 금리너 쏘가리가 안주다. 오, 지금 저기 가면은 쏘가리 매운탕 기본적으로 막 한 10만 원씩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이때에는 소박한 음식이죠. 봄에 이렇게 한가한 것도 역구는 이셨다. 역시 임금님 은혜입니다. 라면서 유교 덕목에 대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의 놀고 있지만 임금님 생각은 계속 하고 있어요. 강호의 여름이 되니 초당, 초가집이죠. 위에다가 또 쓸 수가 있겠는데 소박하구나. 일이 없다, 한가롭다. 유신한, 믿을 수 있는 강의 파도를 보내는 것은 바람이다. 바람이 강의 파도를 만들어낸다. 근데 그 강의 파도는 믿음직하다? 그러면 당연히 바람도 믿음직하겠지. 아, 자연은 어떠한 존재다? 신, 믿음이 있는 존재다. 자연이 믿음이 있는 존재다? 사람처럼 의인법 쓰여 있군. 여름인데도 이 몸이 서늘해한 것도 역구는 이셨다. 역시 임금님 은혜입니다. 임금님 은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강호의 가을이 되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고기들이 포동포동 하단 얘기네요. 풍요로움. 소정,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서 흘러가도록 띄워 던져두고 라는 이야기는 고기 잡을 생각이 없어. 이렇게. 고기잡이에 낚시하러 나왔지만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 가지고 나왔지만 고기에 욕심은 없어. 이 몸이 소일, 한가한 것도 역시 임금님 은혜입니다. 봄에 한가한 거, 여름에 시원한 거, 가을에 한가한 거 전부 다 임금님입니다. 임금님 덕입니다. 강호의 겨울이 되니 눈 깊이가 한자 30cm 넘게 왔네요. 그냥 눈이 많이 왔습니다.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서 누역, 눈과 비를 막기 위해 볏짚으로 만든 도롱이. 무슨 얘기냐? 소박하다는 얘기죠. 겨울임에도 춥지 아니한 것도 역시 임금님 은혜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은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놀러 다닙니다. 전부 다 임금님 덕이에요. 아, 임금님 감사. 밑에 정극인의 상춘곡이라고 되어 있고요. 상춘곡이라는 뜻 자체가 봄에 상을 줍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봄을 즐기는 노래. 봄을 즐김. 당연히 봄을 즐길 거예요. 어디에서 즐길까? 느낌이 오죠? 도시에서 즐기지는 않을 거예요. 자연에서 봄을 즐길 겁니다. 엊그제 겨울이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겨울에서 새봄이 된다라고 하면서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 있죠? 도화행화, 복숭아꽃, 살구꽃, 층, 석양리, 해질녘에 피어있고 녹양방초, 푸른 양, 버드나무 방, 향기 나는 초, 푸른 새우, 가는 비는 봄비 봄빛 속에 푸르다. A라고 묶어놓은 거에 보면은요. 무엇은 어디에 어쩌고 무엇은 어디에 어쩌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장 구조가 비슷하죠? 됐고 둘 다 봄의 풍경을 봄의 정경을 묘사해 줍니다. 주로 시각적 심상을 사용하고 있죠. 자연이 너무 멋있어.
칼로 말아내는가? 재단해낸 것인가? 붓으로 그려낸 것인가? 무엇으로 뭐 해낸가? 무엇으로 뭐 해낸가? 역시 됐고. 조화신공, 조물주의 귀신 같은 공, 솜씨가 물물, 자연물마다 헌사롭다, 야단스럽다. 느낌은 이런 거지. 조물주가 이 근처의 자연 풍경을 맞으면서 오 신나 신경 써야지, 예쁘게 만들어야지, 멋있게 만들어야지, 여기 예쁘게 만들어야지. 무슨 얘기하고 싶어? 경치가 아주 훌륭하다. 숲속에서 우는 새는 춘기, 봄의 기운을 못 내겨워서 봄의 기운을 이겨내지 못해서 소리마다 교태로다. 새는 숲속에서 울고 있고요. 교태를 부리고 있죠. 봄이 너무 좋아, 봄이 너무 좋아, 봄이 너무 좋아. 하지만 봄이 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누구야? 화자, 서술자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내 대신 울어주고 있구나. 감정, 이입의 대상.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였었다? 화자는 지금 엄청 봄을 즐기고 있다. 봄을 즐기는 중. 무라일체이언이 사물과 내가 일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완전 자연동화되어 있죠. 흥이야 다르겠는가? 아니요, 다르지 않죠.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연이 자연으로서의 느끼는 흥과 나, 사람으로서 느끼는 흥이 다르겠는가? 아니, 똑같다고. 왜? 무라일체니까. 자연과 내가 한 몸이 됐으니까. 시비에 걸어보고 대문 밖을 걸어보고 정자 위에 앉아보니 어머 시비에서 정자로 이동을 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 있다. 쉽게 이야기할까요? 작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으로 계속 이동할 거예요. 소요음영하양 노래 부르면서 천천히 산책하는. 그랬더니 산일, 자연 속 삶이라는 게 적적한데 여기에선 한가하다 이런 뜻이겠네요. 산속에서의 하루하루가 한가한데 한가로운 가운데 진짜 맛을 아는 사람 없이 혼자로다. 꽝! 이 정도면 영탄점. 자연에서의 삶이 이렇게 즐거운지 아무도 모를 거야. 나밖에 몰라. 이봐 이웃들아 시적 청자. 산수 구경 가자꾸나. 놀러 가지 않을래 여러분? 청유형 문장. 괜찮나요? 네, 서진씨 조금만 힘내. 요거 하고 쉴 테니까 나 좀 잠깐 보고 가. 답청일난 오늘 하고, 답청이라고 하면은 풀밭기 이런데요. 그냥 잔디밭 위에서 노는 건 오늘 하고, 욕기, 물놀이는 내일 합시다. 아침에 채산, 나물 캐고, 저녁에는 조수, 낚시하러 갑시다. 요렇게 끊어놓은 부분들이 전부 다 대꾸로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어때요? 오늘, 내일, 아침, 저녁. 나름 굉장히 계획적으로 시간 계획 세워서 놀러 다니고 있어요. 갓 괴어서 익은 술을 갈건으로 걸어놓고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걸어놓는 거랍니다. 소탈하다 이거지. 꽃나무 가지를 꺾어 수놓으면서 먹으리라. 한 잔 마시면 나뭇가지 한 개, 두 잔 마시면 나뭇가지 두 개. 내가 술을 얼마나 먹는지 한번 살펴볼까? 요런 게 풍류지 뭐. 풍류. 화풍, 온화한 바람, 봄바람. 봄바람이 살짝 불어서 녹수, 푸른 물을 건너오니 청향은 잔해지고 낙콩은 오세진다. 이런 느낌? 나무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렇게 꽃이 피어 있었을 거예요. 빨간색 꽃이 피어 있었을 거고 꽃잎이 떨어지고 있죠. 밑에다가 이렇게 잔디 깔아놓고 놀고 잔디 어헤 밑에다가 이렇게 나무 해서 이렇게 잔디밭 깔아놓고
뭐 갓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쓰고 이렇게 앉아서 술 한 잔을 이렇게 들었는데 술잔에 맑은 향기도 들어가고 붉은 꽃잎은 내 옷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청향, 후각, 낙콩, 시각. 청향이 술잔에 들어가서 내가 술을 마시면 자연의 청향을 마신다라는 거 아닌가? 꽃이 내 몸에 닿아 있어. 꽃과 내가 한 몸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어머, 방금 읽은 요 한 줄도 뭐라고? 물화일치지. 준중, 술동이가 비었거든. 나에게 말을 해라. 내가 가서 술 떨어졌어? 알았어. 내가 가서 술 받아올게. 어른, 나는 소동 조만한 꼬맹이 아이에게 주가 술집에 술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어른, 나는 지팡이를 짚고 아해, 얼라는 술동을 메고 이거 완전 아동학대 아니야? 나는 요렇게 지팡이 짚어가면서 걸어가고 조만한 꼬맹이는 뒤에다가 술동이 이렇게 술을 이어다가 요렇게 걸어서 미음 완보하야 얘도 천천히 산책하면서 노래 부르며 시냇가에 혼자 앉아. 큰일 났네. 이거 사람들 술 떨어져가지고 술 받으러 왔는데 혼자 여기 사람들 놀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코스를 바꿔서 갔지. 어디? 시냇가에 혼자 앉았어. 명사 맑은 물에 술잔을 씻어서 부어들고 청류, 푸른 시냇물을 굽어봤더니 떠내려오는 게 도하로다. 여기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데 요렇게 시냇물이 흐르고 있죠? 복숭아꽃이 뛰어오르고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복숭아꽃? 그러면 여기에 복숭아 밭이 있다라는 얘기인가? 복숭아 밭이 있어? 바로 여기가 무릉도원, 신선이 사는 세계인가? 그럴 줄 알았어. 여기 안 그래도 경치가 엄청 멋있더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겠죠. 무릉이 가깝다. 저 산이 거기인가? 지금 요 근처에 경치가 엄청 멋있더라. 굿.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다음, 다는요, 고전 수필에 해당되는 곡목설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목 곡목설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휜 나무에 대한 설. 요거 설은 글의 종류고, 설은 어디에 들어갈 것이다? 고전 수필에 들어갈 것이다. 수필이라고요? 네. 그러면 교술 갈래겠네요. 정답. 대놓고 뭐라고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글입니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지. 앞으로 넘어봅시다. 이웃에 장생이라는 자가 살고 있었다. 집을 지으려고 제목을 구하는데 빽빽이 들어찬 나무들 모두가 구불구불하게 비틀어져 용도에 맞지가 않았었다. 비틀어져 있는 나무는 쓸데가 없어. 그런 가운데 산속에 있는 무덤가에 한 나무가 서 있는데 우와 앞에서 보아도 곧바르고 1번 오케이 왼쪽에서 보아도 쭉 뻗었고 2번 오케이 오른쪽에서 보아도 곧기만 했다 3번 오케이 이 정도면 좋았어 거의 완벽하지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왜 앞에서 오른쪽 왼쪽 1, 2, 3번 전부 다 오케이 됐었습니까? 도끼를 들고 그쪽으로 가서 뒤에서 살펴봤더니 슬쩍 구부러져서 에이 이런 쓸모없는 나무였었다. 결국에는 뭐예요? 슬쩍 구부러진 나무. 굽은 나무였었다. 곡목이었다. 도끼를 내던지면서 탄식하기를 제목이 될 나무는 얼른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어가 고르기 편한 법인데 이 나무는 나를 3번이나 속였어. 내가 3번이나 다른 쪽에서 살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라는 것을 알지 못했었다. 그만큼 어떻게 이게 고든 나무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웠었다. 라면서 장생이 고든 나무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웠었다. 그러니 대단해. 여기에서 또 뭔가 깨닫는 게 있어. 뭐라고?
용모를 그럴듯하게 꾸미면서 속마음을 숨기고 있는 사람의 경우야 더욱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나무는 판단하기 힘들어. 나무보다 사람은 판단하기. 저게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사람은 판단하기 나무보다 더 어려워. 말을 들어보면 조리가 정연하고 용모를 살펴보면 선량하게 여겨지며 사소한 행동을 관찰해 보아도 몸을 단속하고 있으니 영락없이 군자인데 군자의 모습 겉으로 보기엔 급기야 큰 변고를 당해 절개를 지켜야 할 때에 가서는 본래의 정체를 여짐없이 드러내고 맙니다. 속, 즉 겉과 속이 다릅니다. 국가가 결단나고 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들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 어떤 자들, 겉과 속이 다른 자들, 표리부동한 것들. 표리부동한 나란 일하는 관리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대저, 무릇 나무의 생장 과정을 보면 소나 염소가 짓밟지 않고 도끼 자국에 의해 해침을 받지도 않은 채 비와 이슬을 맞고 무성해지면 밤낮으로 커가니 쭉쭉 뻗어 곧게 올라가야 마땅함인데 나무라는 건 쭉쭉 뻗어 곧게 올라가야 하는 게 마땅하다. 대신 조건이 있지. 어떠한 조건? 소, 염소, 도끼, 자귀, 비, 이슬 맞고 무성해져야 돼.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쭉쭉 곧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토록 구부러져 쓸모없게 되는 경우가 또한 있게 되는 것이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그거야. 나무가 구부러져 있으면 그거 쓸모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장생한테는 확 박혀 있어.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사람의 경우도 어떻다라고요? 방해 요소가 없으면 착한 대로 계속 살 수가 있어. 저 관리놈이 나쁜 놈인데 저 왜 나쁜 놈이 됐냐? 외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받았다. 무엇의 영향을 받았다? 물욕이 참된 성품을 혼탁하게 하고 이해관계가 분별력을 흐리게 한 나머지 천성, 아주 좋은 것, 올바른 성품이 왜곡되어 본래의 모습에서 일탈하게 된 경우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물욕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죠. 즉, 물욕과 이해관계는 인간이 곧게 자라지 못하게 하는 외부 요인 혹은 방해 요소다. 라고 확인하면 되겠네요. 별나게 행동하며 속임수를 쓰는 자는 많고 바르고 곧게 행동하는 자가 적은 것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바로 요것이 장생이 바라보고 있는 현실 혹은 현실의 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것을 장자, 장유, 나에게 이야기를 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나, 글쓴이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내가 대답을 했지. 어머, 얘도 역시 어떻게 해요? 글 전체가 대화체로 되어 있네요. 관찰력이 대단하다. 나도 해줄 말이 있다. 홍범에서는 오행을 논할 때 어머, 목은 속성이 구부러지고 바르다라고 했다. 장생은 똑바로 자라는 것만 나무의 속성. 장자는 똑바로 자라는 거, 휘어 있는 거, 둘 다 나무의 속성. 그러고 보면 나무가 굽었을 경우 제목으로 쓸 수 없을지는 몰라도 속성으로 보면은 원래가 그런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경우 태어날 때부터 속성이 바르기만 하니 바르게 행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요행이 환란을 면한 것, 그렇지 외부의 방해 요소를 면한 것이다. 저 사람 엄청 착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해 있고 모범이야. 왜 그럴까? 저 사람의 영혼을 타락시킬 만한 외부 요인이 없었기 때문인 거지. 나쁜 꼴 안 봐서 저 사람 착해. 그러고 보면 사람으로 태어나 정직하게 살아가지 않는데도 죽음을 면하는 것 역시 요행이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장자도 사람의 속성은 올바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세상을 보건대 나무가 굽어졌을 경우에는 비록 보잘것없는 목수라도 가져다 쓰는 법이 없지만 오 나무가 구부러졌다? 절대 안 쓰여. 사람이 곧지 못할 경우에는 아무리 정치를 잘하는 시대라 하더라도 내버리고 쓰지 않은 적이 없다. 이게 문제네. 나무는 조금만 휘어도 안 쓰는데 사람은 저거 분명히 나쁜 놈이고 굽은 놈인데 라는데도 나라에서 써. 문제지. 자네도 큰 건물을 한번 보게나. 마루, 기둥, 석가래는 말할 것 없고 구름 모양으로 조각하거나 물결처럼 장식할 때에도 구부러진 제목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네. 구부러진 제목은 여기 다시 절대 안 쓰여. 나무로 파도 물결을 만들려고 해도 굽은 나무 안 써. 잘라서 쓰는 거지. 이번에는 조정을 한번 보게나. 현실이죠. 공경 4대부로서 화려한 관복을 입고 조정에서 거드름 피우는 자를 치고 바른 도를 소유한 자를 보지 못했었네. 그러면 공경대부 화려한 관복을 입고 조정에서의 거드름 피우는 자들이 이 글쓴이에게 있어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나쁜 놈들. 이처럼 구부러진 나무는 늘 불행하지만 왜 불행해? 쓰이지 않으니까. 비뚤어진 사람은 만약 행복하기만 하다. 비뚤어진 놈들 행복해. 왜? 내버리고 쓰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못된 놈도 계속 갖다가 써. 활줄처럼 곧으면 길가에서 죽고 갈고리처럼 굽으면 공후 높은 벼슬에도 봉해진다 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무슨 말이야? 활줄처럼 곧으면 올바르게 살면 죽어. 갈고리처럼 굽으면 쉽게 이야기하면 타락하면 벼슬이 높아져. 이 말을 통해 곡사, 휘어진 선비가 휘어진 나무보다 대우를 받는다라는 것을 징험, 알 수가 있네 라면서 곡사가 대우를 받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저런 놈을 왜 나란 일에 쓰고 있는 거지? 라고요. 됐을까요? 뒤에 나와 있는 1, 2, 3, 4, 5, 6번 6문제죠. 많이 드리지 않을 거예요. 5분만 드릴게요. 시작! 밑에 나와 있는 문제 1번. 타인의 삶을 이상화. 와, 쟤 진짜 멋있다. 와, 쩐다. 둘 다 없죠? 현재 누리는 삶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미래에 다가올 이상적.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딱히 그런 건 없죠? 과거에 누리던 삶으로 옛날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없죠? 현실적 한계를 넘어 숭고한 이념? 아니요. 나에 나와 있는 아저씨는 그냥 지금 너무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둘 다 X. 정답은 2번. 뒤로 넘어갈게요. 가에 대한 거,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지. 강호의 요 동일한 구조의 표현 뭐 있었어요? 강호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드니 어쩌고 저쩌고 맨 마지막 역구는 잊었다. 내수 형식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오케이. 춘사의 개변 시냇가 미친 흥 즐거움이 난다. 추사의 소정 작은 고깃배 이에 비해 더 가치가 있다? 아니요. 둘 다 가치가 있지. 개변 좋은 데지. 소정, 작은 고깃배도 욕심 없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2번 틀리지. 춘사 한가해. 추사의 한가해. 의미가 유사하다. 어떻게? 일관성 있게 한가롭게 살고 싶어요? 괜찮아. 여름인데 시원해. 겨울인데 춥지 않아. 의미 차이가 있지만 심층적으로는 여름에 시원해 겨울에 춥지 않아 안락하다는 이야기인 거지. 괜찮아. 겨울에 강호의 어떤 공간에 위치해 있지 않았다라고 명시하는 점에서 그렇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했어. 춘추사와는 다르게 시상이 전개가 됩니다. 나쁘지 않죠. 앞으로 돌아오시면 체크를 그냥 하나 할까요? 어디가 있을까? 어디 있나 라고 살펴보면 뭐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야지.
강호에서의 공간 어디? 탕료 개변. 나에서는요. 초당. 다에서는 소정. 작은 배 나오는데 겨울에는 딱히 공간을 나타내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2의 5번 맞는 얘기지. 다음 또 다시 돌아가서 어디 있을까? A, B, C, D, E를 의미해 볼까요? 자, 살펴봅시다. 얘는 3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오케이. 얘는 별표. 유사하거나 대등한 위상을 갖는 단어나 구절을 유사한 문장 구조로 나란히 배열하는 방법의 병렬은 뭐예요? 대꾸법 쓴다라는 거. 가사 작품에서 풍경, 행위, 정서를 표현하면서 시상 전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나? 대꾸 없는 가사는 없어. 연시조, 대꾸 없는 연시조 없어. 병렬은 시간이나 공간을 기준으로 행동이나 사물을 순차적으로 배열하는 계기적 병렬과 특정한 기준에 따른 순서와 무관하게 배열하는 계열적 병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다, 계기. 순서가 없다, 계열. 도화행화, 복숭아꽃, 살구꽃 펴야지만 버드나무, 파랗고 저기 누구냐? 풀이, 향기가 나는 거는 아니죠. 계기적으로 했다? 아니요. 순서 없어. 얘는 계열적이지. 탈락. 오늘에 이어 내일, 아침에 이어 저녁, 계기적으로 병렬하여. 그렇지. 순서 있지. 분주하게 봄날을 지킨다? 아니요. 분주하지 않아. 한가하지. 노는데 뭐 이렇게 바쁠 일이 있어. 탈락. 갈건으로 걸러놓고 수놓고를 계열적으로 병렬해서 수를 걸러야 수 놓으면서 마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계기적이지. 탈락. 화풍, 봄바람, 푸른 물, 푸른 맑은 향기, 떨어지는 꽃 각각 계기적으로 순서가 있어. 이렇게 바람이 불고 바람이 이렇게 향기가 나야 되나? 바람이 불고 순서가 있는 건 아니죠. 계열적. 맑은 물 청류를 계열적으로 병렬해서 그렇죠. 꽃에 계열적? 그렇지. 꽃에 떨어진 꽃잎을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꽃잎을 즐기고 있는 거죠. 탈락. 예,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답이. 근데 정답에는 2번 정도로 되어 있어요. 분주하게 봄날을 즐긴다? 뭐 바쁘게 봄날을 즐긴다? 뭐 저는 이 부분이 좀 애매하고 틀리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만 뭐 보자면 2번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그나마 제일 덜 거슬린다. 뭐 그 정도 느낌? 3번, 4번 문제 확인할게요. 장생, 나무가 어떻게 속성이 곧다. 나무는 곧은 것과 굽은 것 둘 다 나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답은 3번. 구부러진 나무에 대해 장생은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그렇지, 장생은 곧은 것만 나무니까. 장자는 그럴 수가 있다. 굽은 것, 곧은 것 둘 다 나무의 속성이니까. 그래서 답은 3번. 5번 문제 확인할게요. 장자의 입장에서 다의 글쓴이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해자가 장자에게 말을 했다. 당신이 하는 말은 아무 쓸모가 없다. 장자가 말을 했다. 쓸모없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야 무엇이 참되고 쓸모있는지 말할 수가 있다. 땅이 넓지만 사람이 서 있는 데는 발을 둘 곳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발을 둘 곳을 넘기고 주변을 깊숙이 파버리면 서 있을 수 있는가? 서 있을 수 없다. 밑줄. 쓸모없는 것 또한 쓸모가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지 않겠는가? 니들은 나무가 똑바로 자라야지만 쓸모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굽어있는 나무도 있기 때문에 곧은 나무가 가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는 거지. 가끔 밥을 굶어 봐야지요. 삼각김밥 맛있는 줄 아는 거지. 이렇게. 정답은 3번. 굽은 나무가 존재함으로써 곧은 나무도 건물의 제목으로 선택되어 제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다.
구분나무, 쓸모없음이 존재해야 고든 나무, 쓸모 있음이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쓸모 없는 애가 있어 봐야 쓸모 있는 애가 있는 거지. 273페이지의 보기는 한 군데다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기, 치인, 수기하는 사람은 사, 치인하는 사람은 대부. 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은거에서 학문수양하는 사람이고, 수기, 치인해서 대부하는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나랏일 하는 관리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묶어서 사대부로 지배계층. 1번 사의 위치에 머물러 있던 시기에 자연은 사대부가 치인의 본엄으로 복귀하기 위한 예비적인 공간. 나쁘지 않아. 치인하기 위해서 수기하고 있다. 관리가 되기 위해서 잠깐 공부하면서 머물고 있다. 가가 만일 작가가 완전히 퇴임한 말년에 지은 거라면 은퇴했음에도 임금님 감사합니다. 임금님 감사합니다는 사야 대부야. 대부지. 수기의 공간에서도 대부로서의 정체성을 의식하고 있다. 괜찮네요. 나에서 봄날의 풍경을 조물주의 귀신 같은 솜씨가 자연물 하나하나 야단스럽다. 봄날의 풍경 완전 작살이야. 너무너무 멋있어. 초월적 섭리에 따라서 조물주에 따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자연에 대해서 사대부로서 보내는 찬사. 그렇겠지. 자연에 지내는 사람이든 관리든 간에 아름다운 자연 보면 멋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한가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진짜 맛을 아는 사람이 없이 혼자다. 유교적 이상주의의 관점에서 자아와 자연의 조화가 깨졌다? 아니요. 한중진미. 어디에서 느껴? 자연에서 느끼는 거지. 근데 자연과 인간의 조화가 깨졌다? 그러면 안 되죠. 구부러진 제목이 없는 큰 건물에 빗대어서 조정을 비판한 것은 수기가 부족한 사람이 지 자신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치인, 다른 사람 다스리러 왔다? 그건 유교적 이상주의에 어긋난다. 맞는 얘기죠. 틀린 건 4번. 데스크. 다음 페이지.